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인 선택에 대해 깊이 있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부터 어떤 가치를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할지까지 말이죠. 경제학적으로 볼 때 모든 선택의 뿌리에는 희소성이라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숙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골라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 것이죠. 이 선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규정하는 행위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 선택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식의 열매를 맛보기로 한 결정은 인류가 마주한 최초의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같은 수준의 의식을 얻는 대신 에덴의 풍요로움을 포기해야 했죠. 결국 선택이란 항상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잃는 과정임을 이 고대 전승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문명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며 그 선택의 기저에는 나의 의지로 길을 결정하겠다는 강력한 자유의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오늘 발표는 크게 4가지 파트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방금 언급한 인류의 원초적 선택과 희소성의 탄생 배경을 짚어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현대 경제학이 말하는 합리적 선택의 핵심 원리인 기회비용과 순편익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왜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제안된 합리성과 프레이밍 효과를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4번째 파트에서는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를 통해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경제적 지혜로 승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이익 극대화를 넘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품격 있는 선택의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인류가 마주한 최초의 비용인 희소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을 보시죠. 성경의 창세기는 인류가 독립적 존재가 되기 위해 치른 비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식의 나무 실과를 선택한 순간 인류는 무상으로 제공되던 에덴의 풍요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고 말씀하셨죠. 이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인류가 지식과 자유의지를 얻는 대가로 노동과 결핍이라는 기회비용을 지불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주도적인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척박한 땅으로 쫓겨났지만 인간은 그곳에서 투쟁하고 번영하며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실수 없는 기계처럼 만드셨다면 자유의지는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희소성이란 우리에게 고통인 동시에 우리가 자유로운 주체임을 증명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의 기풍은 유대교 전통의 초석이 되었고 이는 곧 생명과 사망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는 신명기의 구절처럼 선택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인 계산을 시작하게 될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한된 자원 안에서 나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러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내가 지불한 돈만을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다른 대안들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간의 비용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수강료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 있었던 수입,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보낼 수 있었던 휴식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의 기회비용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비용까지 계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선택의 저울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는 즐거움이나 이익이 내가 포기한 것들보다 큰지 확인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장을 위한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미 지불되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을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합리적인 선택의 철칙 중 하나는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제외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라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 끝까지 먹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혹은 나랑 맞지 않는 프로젝트임에도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멘토링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지금 이 시점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과 편익뿐입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나는 비용이 먹지 않고 남겼을 때의 편익보다 크다면 과감히 숟가락을 놓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미래의 가치만을 바라보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일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은 우리 인간이 늘 이렇게 냉철하게 계산한다고 믿는 걸까요? 이어서 다음 장을 보시죠.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은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경제적 인간으로 정의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복잡한 문제도 즉각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되죠. 물론 이 합리적 인간 가설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정책을 세우는데 아주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최선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규범적 지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완벽하게 계산하며 사나요? 때로는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내 소신을 굽히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행동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현대 경제학은 이 완벽한 합리성이라는 전제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실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택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제 행동경제학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슈퍼컴퓨터가 아닙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시간은 부족하며 우리의 인지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대안을 완벽하게 검토하는 최적화 대신 내가 정한 적당한 기준을 충족하면 선택을 멈추는 만족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휴리스틱이라는 직관적 판단 도구를 활용하죠. 비싼 게 죗값을 하겠지 라거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같은 일종의 어림짐작입니다. 이러한 직관은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진화적 산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편향과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논리보다는 감각에, 데이터보다는 스토리에 더 쉽게 휘둘리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주하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동일한 정보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을 권하며 이 수술의 생존율은 90%입니다. 라고 말할 때와 이 수술은 10명이 받으면 1명은 사망합니다. 라고 말할 때 환자의 반응은 천지 차이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완벽히 같은 의미지만 우리는 생존이라는 긍정적 틀에는 안도감을 느끼고 사망이라는 부정적 틀에는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선택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심리적인 맥락에 의해 좌우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마케팅이나 정책 설계에서 너지의 형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나 시민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기만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프레임 안에서 정보를 바라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설계된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변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로 타인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전통 경제학은 인간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돕기도 하고 불공정한 제안을 받으면 아예 거래 자체를 거부하며 상대를 응징하려 들기도 합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나눠줄 비율을 결정하고 상대가 수락하면 나눠 갔지만 거절하면 둘 다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상대가 1원만 준다고 해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받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 사람들은 불공정한 제안을 받으면 분노하며 거절합니다. 너만 배불리는 꼴은 못 본다는 마음이죠. 이처럼 공정성이나 시기심 같은 사회적 선호와 기쁨, 분노 같은 감정은 우리의 이성적인 비용 편익 분석을 압도해버립니다. 감정은 우리의 선택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지만 때로는 장기적인 이익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의 관점에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을 보시죠. 이제 우리는 경제학을 넘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유대교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인간 안에 두 가지 본능이 공존한다고 가르칩니다.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본능과 이기적이고 욕망, 중심적인 악한 본능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탈무드는 악한 본능을 단순히 없애야 할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이 있었기에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상업을 일으켜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악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의 부재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인간의 위대함은 이 본능적인 충동을 얼마나 적절히 제어하고 선한 본능의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친 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죄가 아니며 오직 그 본성을 다루는 우리의 행동만이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악한 본능의 엔진을 선한 본능의 핸들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과 도덕적 가치 안에서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실수 없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인간의 자유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탈무드 학자들은 토라를 자유의 헌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의 계명이 판에 새겨져 하루스되어 있지만 그것을 자유, 즉 헤루스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즉 우리는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행동경제학적 비합리성들, 즉 편향과 감정의 소용돌이는 사실 우리 안의 악한 본능이나 본능적 충동이 제어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나의 충동이 어디로 향하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이성의 빛으로 비추어 교정하는 인격적 훈련 과정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의 존엄을 지키며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선택의 정수입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자,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의 희소성에서 시작해 기회비용의 법칙을 거쳐 행동경제학의 한계, 그리고 탈무드의 지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합리적 선택이 효율적인 머리의 문제라면 지혜로운 선택은 따뜻한 가슴과 단단한 의지가 결합된 인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선택이 타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즉 도덕적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나의 충동을 다스려 더 높은 가치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회비용을 따지는 냉철한 이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선택에 책임지는 용기가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지혜가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